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한국은행 폭탄 발표, 대한민국 집값 초비상. 한국은행이 불과 얼마 전에 2015년 수준으로 집값이 하락해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 오늘은 2025년까지 집값이 하락한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집값 폭락에 대하여 IMF는 마이너스 20%, 교보증권은 마이너스 50%, BIS, 무디스, OECD 연구 싱크탱크에서도 폭락을 경고했습니다. 가뜩이나 매매, 분양, 경매, 부동산 지표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다면 금리에 따른 집값과 갭 투자의 시기는 언제일까요? 유료 상담은 010-2626-6276,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오늘 한국은행 폭탄 발표, 대한민국 집값 초비상. 한국은행 집값 어게인 2015년 그리고 25년까지 약 3, 4년간 빠진다. 이게 핵심인데, 그렇게 되면 여기 돈다발로 쌓인 이 집들이 하늘로 다 증발한다는 뜻이죠. 자, 내용을 볼까요? 자, 별표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한국은행 2025년까지 집값 하락, 경기 침체. 지금 경기 침체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파티를 할 때가 아닙니다. 자, 이러한 경고를 내고 있어요. 보시면 2025년까지 하락, 2015년 수준으로 하락, 경제위기 3대 경고. 먼저 첫 번째, 2025년까지 주택경기, 실물경기가 동반 하락합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지금 생각보다 심각하다. 한국은행이 심각하다면요, 무서운 거예요. 경제 성장률 뭐 별로 나아진 게 없잖아요. 무역수지 아직까지도 적시로입니다. 주택경기 하락은 3분기 후부터, 실물경기, 자, GRDP라고 있는데, 주택경기 하락 다음에 3분기 지나서나 실물경기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 2015년 수준까지 하락한다. 이건 얼마 전에 했던 말인데, 집값 소득 대비 2015년 수준이 적당하다. 2배나 비싸다. 출산율이 0.75명, 세계 217국 중에서 꼴찌인데, 만약에 2015년으로 돌려놓으면 1.6명대까지 진입이 가능하고, 자, 2015년 아파트 평균 가격을 따졌을 때 강남은 10억, 서울은 5억, 전국은 2억 5천이 현실적이다. 이게 바로 소득 대비 집값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는데 불과 얼마 전인데 2025까지 하락한다. 그리고 경제위기 3대 경고도 했습니다. 자, 연체율이 올라가거나 부동산 PF, 자영업자 대출, 이게 바로 경제 불안 및 위기 요인의 3대 요소예요. 연체율 상승, 취약차주, 좀비 기업, 다중채무, 이걸 특히 조심해라. 부동산 PF, 고금리 장기화, 그러다 보니까 미분양이 쌓이고 미계약이 되다 보니까 건설사가 부도나고 있죠. 자영업자 대출, 특히 상업용 부동산, 그리고 영업을 하는 중소 열악한 상인들, 이 사람들이 빚을 못 갚고 있어요. 연체하고 있죠. 자, 이제 한국 집값 폭락, 우리나라 집값의 폭락을 경고한 주요 기관들을 맥만 잡아볼게요. 아예 수치까지 말한 IMF, 가계부채 거품 최소 마이너스 20%까지 우리나라가 빠질 것이다. 자, BIS 국제결제은행인데 가계부채발 경제위기까지 경고하고 나섰죠. BIS는. 자, 무디스, 가장 신용평가 3사 중에서 무디스가 가장 부정적이에요. 재정 건전성, 가계부채 등을 이유로 금융이 상당히 불안하다. 그 다음에 영국 싱크탱크라고 있어요. 자, 성장이 우리나라가 둔화되고 집값은 폭락할 것이다. 자, OECD, 자, 선진국 국가들, 한국 집값 급락은 바로 블랙스완이다. 블랙스완. 전망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딱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집값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 자, 교보증권이요,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 세상에, 찌라시도 아니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현재 집값의 마이너스 30%. 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네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앞으로 집값과 다이렉트로 연결될 핵심 사항들이 바로 이겁니다. 금리입니다. 금리. 자, 금리 관련 부동산 전망. OECD 인플레 2년 내 최저의,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너무 낙관적인 전망만 보면 안 돼요. 여기 보시면 금리가 앞으로 집값을 좌우하는 것은 맞아요. 자, 부동산 전망에 함에 있어서 금리 인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금리 동결도 있을 수 있고요. 오히려 한두 차례 금리 인상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기관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리 인하 38개국 물가 상승을 봤더니 6.2%에서 5.6%로 둔화됐다. OECD가 지금 조사한 거죠. 미국 상반기, 자, 6월. 그러니까 24년을 말합니다. 내년 상반기 6월. 우리나라는 상반기 5월. 이때부터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 기준금리가 인하되기 전에 이미 시장금리가 내려가겠죠. 자, 위험자산이 올라갈 것이다. 지금 비트코인 난리 났죠. 막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1분기 위험자산은 이걸 말해요. 내년 당장 1분기부터 1월 달부터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가 계속 올라갈 것이다. 자, 확률은 제가 보기에는 금리 인하 확률이 현재로만 놓고 보면 제일 높습니다. 그렇지만 금리 동결과 인상도 귀를 기울여야 돼. 금리 동결. 경제학자들 미국 페드 7월까지 안 내린다. 아예 이거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학자들은 주로 7월까지 안 내린다. 그럼 고금리가 유지될 것이다. 이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국가로 따지면 부도가 날 수도 있고. 자, 인플레이션이 사라졌을지 확신을 못해. 자,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위험자산이 결국은 보합으로 갈 거다. 금리 인상이 안 되고 동결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자산이 뛰지는 않는다. 여기서. 그리고 고금리로 인해서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아무튼 보합 상황으로 지속된다. 1분기 부동산, 주식, 암호 이런 것들이요. 자, 이번에는 이제 금리 인상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자, 대표적인 게 S&P라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사. 자, 빠른 금리 인하 경고. 지금 금리 인하를 빠르게 했다가는 잘못하면 지금 물가가 완전히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주 큰 문제,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지켜봐야 한다. 경제 불안정. 1, 2회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경제가 지금 완전히 안정됐거나 금리가 완벽하게 떨어졌다고 장담할 상황이 아니니까. 위험자산 하락. 자, 오히려 금리가 만약에 또 지금은 다 떨어질 것처럼 알고 있는데 금리가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 장기간 횡보할 것 같다. 또는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말이 나와버리면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는요 그냥 추락할 거예요. 지금은 그 기대감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주택자, 1주택자, 무주택자. 자,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최선의 전략이 뭐냐? 다주택자의 핵심 키워드는 갈아타기입니다. 자, 양적 주택 보유. 이게 별로 돈도 안 되는 주택을 갖다 여러 개 임대주택 사업 내가지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물론 예전에 낸 사람들은 그 법을 적용받으니까 좀 괜찮은데 여튼 뛰지도 않고 오히려 끌고 와가지고 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것들보다 여러 개를 잡는 것보다 똘똘한 같은 다주택이라도요 똘똘한 두세 채로 국한하는 게 좋습니다. 집을 널려놓는 사람들은 돈 못 벌어요. 똘똘한 게 없으면 무슨 돈을 벌겠어요. 머리만 아프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르지 않고 안 팔리는 부동산은 그냥 팔아버리세요. 세금, 지금이 제일 싸요. 세금이. 이거 집값 또 올라가면 또 중과세 붙을 가능성도 크잖아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 사업을 좀 활용하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은 아파트는 허용 안 하지만 아무튼 현재 갖고 있는 것들, 자, 재개발.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 아파트가 되잖아요. 나중에. 그러면 다 돈이 들고 많이 뛰겠죠. 자, 이런 경우. 그러니까 다주택은 갈아타기를 잘 하고 필요 없는 것은 팔고. 1주택자는 추가 매입이 키포인트예요. 추가 매입 2주택 했다고 망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은행에 저금할 바에는 집값이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타이밍을 잘 잡아서 추가 매입하면 됩니다. 상승장에 하는 것보다는 조정장, 지금은 조정장에 나갈 수 있어요. 조정장에 이게 기간이 얼마 갈지는 또 봐야겠지만 반드시 갈아타는 게 좋아요. 특히 이런 것들 안 오르고 안 팔리고 이게 최악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도권 외곽이 있거나 지방 또 세대수가 적거나 뭐 등등등 반드시 갈아타시고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해서 추가로 투자 목적으로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자녀를 활용해서 합법적으로 추가 매입,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이걸 따져야 할 때예요. 지금이
지금 멍하니 이제 떨어져서 좋다 이게 박수말 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관객이 될 게 아니라 주연이더라고요. 주연.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금매, 청약. 이번에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청약이 내가 좋은 조건이다. 가점이 높고 특공도 괜찮다. 그러면 릴레이식 청약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집값이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가는 상황에서 계속 떨어져 내가 청약을. 그러면 금매를 또 봐야 돼. 금매를 차선으로. 하나만 파면 안 됩니다. 아주 좋은 점수 아닌 이상은. 두 번째, 청약이 불리하면요 반드시 이렇게 가야 돼요. 청약이 우선 아니에요. 금매를 매입해야 돼. 금매. 청약보다 좋은 금매도 많거든요. 그리고 청약을 차선으로 가야지. 당첨된다는 신념하에 계속 넣기만 하다가 좋은 세월 다 보내갖고 집값이 폭등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되냐? 자, 서울 상급지의 대단지 중심으로. 그 다음에 아파트만 매입하는 게 좋습니다. 또는 아파트가 되는 뭐 재개발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갭 투자 최고 기회는 2024년에서 5년으로 보여집니다. 이거 한번 보실래요? 86년부터 2018년. 지금 파란 거 위에 있는 선이 매매가고요. 밑에 빨간 게 전세가예요. 이 매매가와 전세가가 바짝 붙으면 전세 끼고 투자할 때 돈이 별로 안 들어가죠. 이걸 갭 투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언제일 거냐? 집가 흐름에 따라 변수는 있지만 여기 한번 보실래요? 자, 예전에 폭이 컸을 때를 볼게요. 92년. 와, 여기 되게 컸네요, 여기. 자, 갭 차이가 최대, 투자금이 증가. 이게 1990년에서 92년 이 사이였어요. 집값이 폭등하면서. 그리고 또 한 번 최대 이때. 여기 있네요. 두 번째 가운데. 자, 2008년에서 10년 사이가 전세가하고 매매가가 최대입니다. 왜 그랬냐면 이 5, 6, 7년에 엄청나게 매매가가 올랐거든요. 전세가도 올랐지만 너무 이제 집값이 지나치게 폭등해 버리면요 전세와 매매가 커져요. 또 하나 더 잡자면 여기 20년, 21년 전세와 매매가 최대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갭 투자하는데 불리하죠. 집값이 많이 뛰어버려서 매매하고 전세가 벌어진 거죠. 그럼 이번에 이거 보세요. 2000년 IMF 지나고 나서 이때 정말 좋았네요. 매매가하고 전세가. 예를 들어서 5억짜리를 잡아도 5천만 원이면 전세 끼고 투자가 가능했어요. 자, 이때 또 한 번 더 있습니다. 2014에서 16년. 자,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바짝 붙었죠.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따져봤을 때 언제냐? 지금 현재 매매가는 소폭 오르고 있고 이제 지금 하락 전환됐지만요. 전세가는 급등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결국 만나죠. 이때가 언제냐? 24년에서 5년. 그렇다고 이때까지 기다리라는 건 아니에요.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잡아야죠. 그러니까 이때가 참고적으로 그러고 지금 얼마 전에 그러니까 23년 상반기경이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벌써 하반기 끝나가잖아요. 많이 좁혀졌어요. 지금 전세가가 뛰는 바람에. 그러면 내년 상반기 때는 더 좁혀질 거예요. 3대 지표 서울 29주 만에 마침내 하락. 뭐 크게 떨어진 건 아닙니다. 일부 구간이 빠진 거죠. 특히 강남 3구의 추락이 심각하고 전체적으로는 보합권인데 마이너스 0.01. 예, 상징적이죠. 상징적.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12월 달에 조금 주간시로만 보면 하락폭이 조금 확대되다가 결국 보합권으로 진입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돼요. 자, 집값 냉가가나 서울 29주 만에 하락. 매매, 분양, 경매 세 가지가 다 지금 안 좋아요. 먼저 매매에서 거래량, 시세, 매매 전망지수. 거래량은 10월 거래량이 2313건, 9개월 최저입니다. 보통 3, 4천 건대에 머물던 게 9개월 동안 그랬었어요. 3, 4천 건대. 그러다가 가장 적은 거래량. 자, 전국적으로 마이너스 0.01, 서울, 경기 마이너스 0.01 역시 추락을 했습니다. 매매 전망지수를 봤더니 서울 83.2, 두 달 연속 하락했죠. 자, 분양 볼까요? 분양, 청약 당첨 가점, 분양권 거래. 청약 경쟁률이라든가 계약률이 계속 큰 폭으로 낮아지고 있어요. 청약 당첨 가점도 10월 달에 37.9가 평균이었는데 지금은 24.8. 즉 웬만한 곳은 넣으면 당첨되는 거예요. 24.8점이라는 것은 유주택자들도. 이런 곳은 좋지가 않아요. 웬만하면 이렇게 당첨될 바에는 계약을 안 하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분양권 거래. 서울 7월 달만 해도 30건이 10월 달 4건. 지금 물론 이제 실거주물 폐지가 안 되고
국회에서 표류하는 것도 하나의 영향을 준 겁니다. 경매 진행은 1년 만에 11월 달 119건 증가해가지고 281건이에요. 낙찰률도 연초 44에서 28%로 뚝 떨어졌어요. 이제 경매마저도 찬바람이 쌩쌩 부네요. 낙찰가율 지난달 86%에서 80%로 하락이 계속 정체. 여러분들 입지가 좋을수록 장기간 상승합니다. 입지가 좋지 않을수록 장기간 하락하거나 장기간 거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내 집이 안 팔려요. 그건 두 가지 이유예요. 하락 기간이니까 안 팔리는 경우도 있고, 얘가 입지가 안 좋기 때문에 안 팔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진단을 잘해야 한단 말이에요. 강남은 8년간이나 무려 폭등을 했어요. 2014년부터 21년까지 뛰었죠. 자, 서울 6년간이나 폭등했습니다. 2016년부터 21년까지. 경기 인천 3년간 19년부터 뛰었어요. 자, 늦은 곳은 20년부터 뛰었고, 광역시, 지방, 중소도시는 20년부터 뛰었어요. 이거 보면은 입지 차이가 팍 나죠. 좋은 곳일수록 오래 뛰고 먼저 뛴다. 나쁜 곳일수록 짧게 뛰고 늦게 뛴다. 그런데 이게 하락할 때는 그럼 누가 제일 먼저 떨어질까요? 당연히 강남부터 떨어져요. 강남,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지방 이 순서로 보통 갑니다. 자, 집값 2015년으로 낮추면 출산율 큰 폭 상승한다. 여기에 하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내놨는데, 실질적으로 보시면요, 한국의 가족 관련 정부 지출, 집값을 2015년으로 끌어내렸을 때 그러는 거예요. 가족 관련 정부 지출, 이게 출산율 변화 0.055 상승을 일으키고, 육아휴직, 실이용간 이것도 0.096 상승을 일으키고, 청년 고용률이 증가하게 되면 0.119 상승을 일으키고, 자, 도시 인구 집중도를 조금 낮춘다면 출산이 0.414, 그 다음에 혼외 출산 비중이 올라간다면 0.159, 그리고 실질주택 지수도 올라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되면 총 0.845까지 뛴다. 그렇게 되면 정말 합계 출산율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지금 0.7이 거의 1.6까지 간다는 말이 맞네요. 자, 여기 보시면 주간 매매가와 전세가 추이를 한번 보시니까 이게 지금 0입니다. 0이었는데 계속 2020년에 올라가다가 저 이거 떨어지는 거 보세요. 와, 미친 듯이 떨어졌네요. 그러다가 자, 1월 달부터 반등했어요. 솔직히 집값이 1월 달부터 2023년. 그래서 반등했다는 뜻은 폭등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락폭이 줄어들다가 결국 플러스로 5월 달에 전환돼 가지고 올라갔죠. 그러다 최근에 이제 계속 놀다가 마이너스 쪽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과도기 시점입니다. 자, 이번엔 전세 보세요. 전세도 똑같아요, 모양이. 그런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매매가는 마이너스 진입을 했는데 전세는 지금 계속 플러스.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갭 간격이 좁아지겠죠. 가구당 자산 감소, 경매 급증. 여러분들 가구가 1.8명 정도가 한 가구래요. 그러면 자산의 평균 가격이 여러분들 5억 4천에서 5억 2천으로 줄어들었어요, 자산이. 와, 2명도 안 되는 한 가구가 5억을 갖고 있다. 대단하네요. 다만 빚을 빼버리면 4억대 중반이 한 가구의 총 자산입니다. 4억대 중반 기억하세요. 자, 이번에 부채는 늘어나네요. 9,100만 원에서 9,100, 약 1억이 안 되죠, 한 가구당. 자, 전국 경매 진행 건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3,700건에서 9,000건으로 쑥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게 뭔 줄 아세요? 지옥문이에요, 지옥문. 오늘 한국 폭탄 발표로 대한민국 집값이 지옥문에 들어선 걸까요? 집값이 거래량이 없이 간헐적으로 급매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이 급매를 잡을 절호의 기회일까요? 아니면 2차 하락의 시작점일까요? 감사합니다.